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다이오드 모델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다이오드 회로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다이오드 모델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이오드. 우리가 복잡하게 물성을 통해서 식을 유도했죠. ID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렸고,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랑 전압, 포워드 바이어스 VD 사이의 관계 어떻게 예고했어요? I는 IS,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익스포넨셜 VD 오버 VT 빼기 1 이렇게 배웠죠.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이오드식을 좀 심플리파이 해보자. 극한으로 심플리파이 한 게 이제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이죠.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은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게 이게 비선형적인 두 가지의 동작 영역을 가지는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X축은 VD, Y축은 I가 해당하는 거죠. VD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다 하면 그냥 무조건 0V가 되면서 커런트는 무한대로 흐를 수 있다. 대신에 리버스로 VD가 0보다 작으면 커런트는 안 흐르고 전압은 무한대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오픈이죠, 오픈. 회로가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 특성이고 이쪽은 회로가 쇼트된 특성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오드 모델은 익스포넨셜한 커브이기 때문에 턴 온이 됐을 때 제로 볼테지가 아니라 항상 VD 온 어떤 특정 논지로 볼티지 드랍이 생기는데 이게 어프락시멀리 어디랑 비슷하냐면 한 0.7V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럼 이 0.7V라는 게 전원이 막 1V인 회로에서 0.7V 그러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무시가 힘들다. 힘든 경우 우리가 다루는 전압의 레벨이 뭐 100V, 200V 이렇게 다룰 때는 뭐 0.7V 뭐 계산할 때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전압 스케일이 우리가 다른 신호의 전압 스케일, 레벨이 뭐 수 볼트 정도, 수 볼트 뭐 이런 레인지라 그러면은, 그죠? 레인지 안에서는 고려해야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쓰면은 에러가 크니까, 그럼 칸스탄트 볼티지 드랍을 볼티지 드랍 모델로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다르냐? 칸스탄트 볼티지 드랍 모델은 아니 볼티지 드랍을 제로라 그러지 말고 턴온 됐을 때 ID죠. VD 얘를 VD 온 논지로 이렇게 모델하다 이거야.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턴온이 되면은 그냥 VD 온, 그러니까 온만큼 전원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요 경우는 뭐가 돼요? 요 경우는 여전히 뭐죠? 오픈이죠, 오픈. 요 경우는 숏인데, 숏인데 어디로 숏이 되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오픈이면은 VD가
VD on보다 작으면 오픈이에요. 그럼 오픈이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된다? 그냥 오픈. 그죠? 디스커넥트. 오픈. 그럼 숏. 연결됐다. 아니, 숏이라고 하면은 그냥 0V 드랍이니까 얘를 턴온이라고 그러나 턴온. 턴온 됐다. 그러면 VD on보다 커졌다. 사실 VD on보다 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모델에 따르면은 턴온 됐다라 그러면 VD on보다 큰 전압은 정의가 안 되잖아요. 뭐 근데 커졌다라고 그냥 정성적인 이해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VD on으로 픽스 되는 거죠. 픽스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면 그럼 그림에 따라서 i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상에서 i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턴온 되는 거죠. 커런트가 흐른다라는 거는 턴온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코잘러티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VD가 턴온 돼가지고 커런트가 흐르는 건지 커런트가 흘러서 VD 온이 생기는지 여러분은 고민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턴온이 되면은 VD 온만큼 이렇게 드랍이 생긴다. 네? 드랍이 생기는 모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실제 회로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통해서 아까 그러면은 이거를 칸스탄트 볼티지 모델, 칸스탄트 드랍 볼티지 모델, 이거 색깔 한번 칠해보죠. 검정색 칸스탄트 볼티지 드랍 모델이면 I'm sorry. 이거를 아이디얼 드랍 모델로 변환을 하면은 얘랑 똑같겠죠. 드랍, VD on. 왜냐? 생각해 보세요. 요 양단의 전압이 오픈이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오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픈이면 오픈 전압 VD on. 그죠? 이거죠? 그럼 온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되고 그냥 전압 볼티지 랍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칸산 드랍 모델은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이건 이퀴벌런트 회로로 생각할 수 있다. CKT. I'm sorry. 자, 한번 예제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Vin. 여기. 자, 이거의 트랜스퍼 펑션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응? 자, 이 다이오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때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테크닉으로 뭐가 있어요? 인풋을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드라이브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온오프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인을 익스트림한 케이스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인풋이 높은 전압이 되니까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렇게 그죠? 커런트가 흐르니까 얘는 뭐가 돼요? 턴온 되겠죠. VD on. 그죠? 얘를 이퀴벌런트한 회로로 다시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R1, R2,
여기 뭐가 생긴다? 드랍이 있으니까 VD-ON에 해당하는 전원 소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러한 회로가 나왔으니까 Vout은 쉽게 계산이 되겠죠? Vout은 우리 고경연 학생. 네. 예. 회로 이론 배웠죠? 회로 이론? 아니요. 아닌데. 들었어요? 네. 이거 Vout을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하겠네요? 이거? 네. 그래요? 아, 고경연 학생. 피직스.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할 건데, 회로 이론을 안 들으면 힘든데. 곽형규 학생. 머티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곽현규 네, 학생. 네, 교수님. 학생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듣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번 풀까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풀라 그러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거 풀라 그러면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KVL, KCL. 네? KVL하고 KCL을 배웠잖아. 아, 이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못하겠는데. 자, KVL, KCL 배웠으니까 이 루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 루프. 우리 KVL 커런 볼트 키르초프 볼테지로 요 루프를 하나 그리면은 요 루프에서 요거 보면 V인이 전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V인. 그죠? V인. 이 그라운드는 연결된 거고. 이 루프가 있잖아요. 루프. 요 루프를 따라 가지고 여기 생기는 전원을 볼티지 드랍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부터 벌써 시작하면 마이너스 V인 더하기 저 커런트 R1에 드랍되는 뭐요? 볼티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볼티지는 커런트를 알아야 구하잖아요. 예? 근데 커런트를 모르니까 그냥 커런트 I라고 해봅시다. I를 그러면 IR1 더하기 여기 R2의 커런트가 이게 갈 데가 없죠. 여기밖에. 그럼 이 커런트가 그대로 R2에 흐르니까 다시 IR1, R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VD-ON을 만나니까 On은 0. 루프를 한번 삥 돌을 때 이게 바이 KVL이죠. 루프를 한번 삥삥 돌았을 때 생기는 볼테이지 드랍을 다 더했더니 0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I를 구할 수 있죠? I는 어떻게 돼요? 커런트 I는 V in 빼기 VD on 나누기 R1 더하기 R2죠. I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V out은 어떻게 구하냐? 곽현규 학생. V out은 어떻게 구해 그럼? V out은 I를 구했으니까 V out은 뭐예요? 이 커런트 여기 있잖아. VD on 더하기 여기 볼테지 드랍 R2에 걸린 볼테지 드랍은 I R2일 거 아니에요. V out은 VD on 더하기 I 곱하기 뭐야? R2. 근데 여기서 구했던 1번식에서 구했던 I를 아니까 뭐예요? VD는 on은 더하기
나누기 R1 그러니까 뭐예요? V인 나누기 R1 더하기 R2 플러스 뭐예요? 1 빼기 R1 더하기 R2분의 1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복잡하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1번은 인풋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식이죠. 그럼 2번 식은 뭐야? 2번. 그럼 2번은 쉽죠. V인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이 다이오드 커런트가 반대로 흘러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턴온 됐다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반대로 흐를 수 있는지. 네? 여기 그라운드니까 0볼트잖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럼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다이오드가 있잖아요. 다이오드는 반대 방향으로는 커런트를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턴 오프돼 있다. 그럼 턴 오프된 회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요 식이다. 여기 R 하고 2 있는데 여기 오픈이죠. 여기 오프돼 있으니까 R1, R1, Vin, 그죠? 그럼 VR과 Vin 사이에 Vout이 지금 오픈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임피던스가 없고 KVA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라운드 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오픈, 무한대의 저항인 거죠. 오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커런트는 0이다. 커런트가 없으니까 볼티지 드랍, R1에 볼티지 드랍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Vout은 이 경우는 Vout은 V인과 같다. 자 그러면 한번 보내봅시다. 트랜스퍼 펑션을 자 Vout 오버 Vin 자 마이너스 무한될 때는 오픈이고 오픈일 때는 인풋과 같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가 이런 식 인풋과 같은 식인 거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식이죠. 기울기가 1 오버 R1 플러스 R2고 여기 만나는 데는 뭐가 되겠지. 하여튼 여기서 뭔가가 기울기가 엑스트라폴레이트 해야 되나?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나? 요거를 구해야 돼. 요거를 좀 심플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인풋이 만약 0까지 간다 그랬을 때 만약 인풋이 0까지 갔을 때 이 다이오드는 여전히 턴온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턴온 되기 위해서는 이 드랍이 VD가 VD 온보다는 커야 되니까 VD 온보다 크려고 해야 되면 더 드라이브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느 순간에는 얘가 기울기가 이제 턴온 되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거 잘 구한 거 맞나? 이렇게 줄어들겠죠? 뭐 좀 이상한데? 이거 식이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됐죠? V인 KVL V는 아이고 교수님, 네 그 i에다가 R2 안 곱하셨습니다. I에다가 R2를 안 곱했어요? 어디 요 식인가? 요 식이요? 네. 여기는 KVL은 맞아요? 여기 R2를 네, 안 곱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네. 여기 R2를 안 곱했지. 이 가로 안이 I니까 여기 R2 곱해졌죠? 그러니까 그래 뭔가 이제 좀 맞았네. 그러니까 요거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식이
R1 더하기 R2분의 R1이 되겠죠? 왜냐면 1 마이너스 R2 오버 R 플러스 R2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기울기가 R2 오버 R1 플러스 R2가 되는 이러한 식이 나올 거다. 무한대. 어디선가는 만나겠죠? 어디선가는 만날 텐데 이 만나는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는 이제 인풋과 출력이 같을 때 계산해 보면 뭐가 되겠어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는 계산 이 식을 통해서 보면 얘가 VD on이 되겠네. 그죠? 맞죠? 이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고 그러면 글쎄 V인을 구하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구한다. 자, VD1 컨스턴트 볼티지 모델 하니까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해지면서 KVL도 써야 되고 막 KC 막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산은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컨스턴트 볼티지 드랍 모델이 아니라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턴온 됐을 때 그냥 R1하고 R2 비율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는 이런 식이 나왔겠죠. 얘는 이제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통해서 구한 거고 얘는 컨스턴트 볼티지 드랍 모델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식이 나와있죠? 그래서 VDO는 0.7 근처다. 자, 우리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엑서사이즈 한번 또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게 뭐 어려운 게 없는 게 여러분 회로 이론을 잘 했으면은 이게 잘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데 V out, V in. 자, 마찬가지예요. 엑서사이즈 이거 트랜스퍼 펑션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V out, V in. 아, 이거 목이 이렇게 잠기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V in이 무한대로 보냈다. 또 익스트림 케이스로 하는 거죠. 무한대로 보냈다. 그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요? 높은 전압이니까 이 다이오드는 턴온 됐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R1, R0 턴온 됐으니까 뭐다? VD 온만큼 전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드랍이. 그럼 또 이것도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V아웃은 뭐가 될까? 저기 누구야? 김민준 학생. 김민준 학생. 또 네. 마찬가지로 KCL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KCL로 풀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KVL, KVL? KVL로. KVL? 네. KVL로 마찬가지로 푼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딱 봤을 때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빨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관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풀 수도 있지만 답이 딱 안 나와요? 백주원 학생. 네. 네. V아웃은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로 하는 사람이 이제 직관력을 키워야 되는 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여러 수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쉽게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여기 전원 소스 있잖아요. 여기 전원. 그죠?
전원 소스에 걸리는 전원 항상 VD-ON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Vout,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회로인에서 요 노드의 전압을 구해라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요 노드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노드하고 Vout 노드랑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 이제 Vout인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 전압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아이디얼 전원 소스가 있잖아요. 그냥 VD-ON이지 뭐. 그죠? 이 ID-ON 전원 소스는 내가 어떤 특성을 갖는다? 이 전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양의 커런트도 얘는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뭐 어떤 커런트 레벨이 들어와도 이 전원 소스는 요 양단이 VD-ON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커런트를 다 흡수해 버리니까 얘는 그냥 항상 VD-ON인 거지 뭐. 여기 전원 소스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Vout은 뭐 VD-ON인데 그럼 여기 R1과 R0에 흐르는 커런트는 얼마냐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직관력 심준 학생. 네. R1과 R0에 흐르는 커런트 I는 뭘까요? 일단 좀 이게 어려우니까 다시 요 R0에 흐르는 커런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부터 구해봅시다. R0에 흐르는 커런트 양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 요 커런트는 얼마일까? R0에 흐르는 커런트 옴스로잖아요. 옴스로는 뭐야? 전압을 알면은 커런트 구할 수 있죠? 이 전압이 얼마예요? R0에 걸리는 전압. 그 VD-ON 아닐까요? 그래요. 잘했어요. 이 전압이 있잖아요. 전압 소스가 R0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런트 레벨은 VD-ON 나누기 R0다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 커런트 알았어요. 그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얼마일까요? R1에 흐르는 커런트 레벨은. 이제 그 2배 한 거가 흐를 것 같습니다. 요거의 2배요? 네. 아닌데? 아닌가요? 아니지. 옴스로잖아. 여러분이 옴스로를 V는 IR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법칙이거든요. 옴의 법칙. 그죠? 근데 적용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회로에서. 예? 엑서사이즈가 좀 덜 돼서 그런가? 이게 뭐 요거 커런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저항값은 주어졌으니까 전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압 드랍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 전압. 이거 알 수 있어요? 요 양단 사이의 전압 드랍? 심준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하나씩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노드의 전압은 얼마예요? V-IN이요. 그렇죠. V인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노드의 전압은 얼마예요? V-IN에서 VD만큼 뺀 겁니다. VT? VD가 뭐야? 아. 요거 VD-ON? 네. 그치. 요 노드가 VD-ON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D-ON 나누기 R1. 이게 요 커런트예요. 쉽죠? 이게 답이고, 그러면 요 볼티지 소스가 흡수하는 커런트 레벨은 얼마일까요? 뭐라 그럴까? I0라 그럴까? 아니. IX라 그럴까? IX. 자, 그럼 IX는 얼마일까요? IX는 뭐에 의해서? by K VL CL. KCL이요. 그렇죠. KCL이죠. 커런트로
왜냐면 이 노드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는 게 나온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IX는 들어가는 놈의 커런트가 Vin 빼기 VD1 나누기 R1 또 빠지는 게 얼만큼 빠져요? VD1 R0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인풋 레벨이 어느 레벨이 되든 간에 IX는 인풋이 만약에 무한대 가면 Vin이 무한대면 무한대 커런트가 흐르는데 그 커런트를 그냥 IX가 흡수를 하는 그 전원 소스가 아이디얼 전원 소스가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Vin이 무한대로 큰 값이 되면은 뭐가 된다? 여기 VD ON으로 픽스가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Vi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보면 2번 Vi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아까 이 식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이게 커런트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약에 다이오드가 턴온 됐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왜냐? 커런트는 높은 전압 레벨에서 낮은 전압 레벨을 흐르는데 여기 제로 볼테이지 그라운드가 더 높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이렇게 이러한 커런트를 흐를 수 있느냐? 못 흐르죠. 다이오드의 방향이 반대니까 꺼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이 돼요? 이거는 그냥 R1, R0 V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V out은 뭐예요? 리지스터 디바이더 이퀘이션 있죠? 우리가 이런 간단한 회로에 대한 전압 레벨 구하는 거는 KVL, KCL 쓰지 않고 우리가 이 결과는 회로 이론에서 쉽게 구하는 거죠. 이거 뭐 기술 시간,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이 비율로 나타나겠죠? R 플러스 R0. 그러니까 뭐예요? 트랜스퍼 커브에 결국엔 얘는 인풋이 0일 때 여기 이렇게 뭐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이게 가는데 이 기울기가 R0 인풋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R1 플러스 R0 이런 기울기로 가다가 제로 크로싱 하겠죠. 0에서 0 만날 거고 그죠? 이게 쭉 익스텐드 되겠죠? 익스텐드 되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트랜스퍼 커브 특성을 갖는다. 그죠? 이 질문 있을까요? 자, 그래서 왼쪽은 오픈, 오른쪽은 쇼트, 턴온 된 거죠. 턴온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턴온 됐다? VD ON으로 항상 있으니까 이러한 커브를 갖는다.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는 우리가 수식을 구했으니까 이거는 쉽게 유도할 수 있죠? 네. 네. 이거 변수를 다르게 했네. 여기는 R1, R0, 얘는 R1, R2 이렇게 했네. 근데 여러분이 참조하면 돼. 여기 계속 엑서사이즈가 또 나오네. 자, 엑서사이즈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어디까지 엑서사이즈 해야 되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까? 해석은 마찬가지로 얘가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익실만 케이스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인풋이 마이너스 무한되면은 오프 되니까 R2랑 R1 이런 네트워크가 되고 만약에 ON 되면은 어떻게 돼요? Vin이 잠깐 잘못됐네. 오프는 이게 인풋이 음수면 양수면 오프네요. 요새는 다이오드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것도 엑서사이즈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음수면은 이게 반대의 커런트로 이렇게 커런트 흐르는 게 서포트 되니까 얘가 컨스턴트 볼티지 드럼 모델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전원 모델 이렇게 표시한 거랑 배터리 표시 이렇게 한 거랑 이거 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강의 자료에 이거 회로 이론에 배웠죠? 윤희서 학생
윤희서 학생 없어요? 윤희서 학생 안 나왔고. 피직스. 윤혜진 학생. 네, 교수님. 예. 이 심볼에 대해서 알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그렇지. 쪽이 마이너스. 그래요. 맞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이퀴벌런트 한 거죠. 자, 그러면 왼쪽 회로 1번 V인 무한대로 보내면 다이오드가 오픈되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쉽게 알고 R2. 만약에 두 번째 V인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턴온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VD 온. 윤혜진 학생? 네? 자, 윤혜진 학생. 네? 요 V 아웃은 얼마일까요, 그럼? V인. VD 온일 것 같습니다. VD 온이 돼요? 네. 아니, V 인 마이너스 그렇지. V 요 노드 전압을 아니까 V인 마이너스 왜 여기 마이너스 9오니까 그죠? 네? 마이너스예요? V 아웃은 V인 마이너스 VD 온이에요? 플러스. 네? 플러스가 마이너스에서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더 올라간 거니까 VD 온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다 구했죠? V 아웃, V 인. 이 V 아웃은 여기서는 R1 플러스 R2분의 R1 인. 그죠?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을 조합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요 클 때는 이 기울기가 R1 여기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작을 때는 V인에다가 온 이렇게 옵셋 더한 것만큼 나오니까 맞다. 요 식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포인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오드가 하나 있으면 동작 영역이 두 가지로 나뉘니까 항상 이 그래프가 트랜스퍼 커브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니까 그 두 개의 영역을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이오드가 하나면 쉬운데 그럼 다이오드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냥 여기다 그냥 할까? 자,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 되게 많네. 자, V인. 또 그래야 되나? 화면이 바뀌니까. 자, 빨리 한번 해봅시다. 1번. 마찬가지로 이거 엑서사이즈 아래 V인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한번 또 보는 거죠? 플러스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이오드 두 개 중에 어떤 놈이 턴온 되겠어요? 아랫 놈이 턴온 되겠죠? 요 방향으로 커런트가 서포트 되는 놈은 요 놈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이거 다이오드 여기 또 2V 짜리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턴온 다. 이거 이미 있는데 또 2V 그러면은 V인 어떻게 돼요? 아이디얼 볼티지 드랍 모델 V 여기 드랍이 이만큼 생기겠죠? VD 온 거기다가 이 2V가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요 위쪽은 어떻게 돼요? R1은 오픈되겠죠? 여기 R1이 오픈돼 있고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죠? Vin.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R2. 그럼 Vout 전압은 뭐가 돼요? 결국엔 다시 KVL, Vin부터 시작해서 Vin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 드랍이 생기고 VD ON. 다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이 빠지죠. 이렇게 2V. 이게 나오겠죠? 이 전원 소스가 전압이 다 디파인 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2번. Vin이 다시 이제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아래쪽은 방향이 반대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다 오픈이겠죠. 위에 쪽만 살아남겠죠. 근데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VD ON. 이게 되겠죠. 이쪽은 계산 하나마나 오픈이니까 여기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픈이니까 여기 커런트는 안 흐르고 요 전압만 그냥 2V로 걸려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네트워크에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여기 커런트가 안 흐르니까 이쪽 패스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쪽 패스는 커런트가 안 흐르니까 그죠? 우리 네트워크에 영향을 안 준다. 그죠? 계산에. 자, 그럼 두 번째 이기 한번 계산해 볼까? Vout은 결국엔 뭐가 된다? 볼티지 디바이더죠? 레지스터 디바이더.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쉽게 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요 노드의 전압이 볼티지 디비전 되는 거니까 저항에 의해서 레지스터 디바이더 되니까 뭐가 돼요? R2 더하기 R1 R2 곱하기 요 노드 전압이 뭐예요? Vin 플러스 이거 올라가죠? 스텝업 전압이 VD ON. 자, 그래서 우리 식 두 개, 1번 식과 2번 식이 나왔고 요 식을 그리면 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여기서 하나 캐비아가 주의해야 될 게 한번 그려봅시다. 아, 자, 요 첫 번째 식은 Vout은 인풋의 여기 지금 이제 리니어한 관계인데 이게. 원점을 지나겠어요? 원점 안 지나죠? 원점을 안 지나고 X축에 만나는 데가 얼마예요? X축. Y는 0, Vout을 0 넣으면 이게 나오죠? 여기 얼마가 나오는 거야? Vin이? VD ON 플러스 2V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안 해줘도 되겠지? 자, 이 정도 해서 요런 식이 나올 거고 자, 마이너스 쪽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X축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VD ON 여기 보면 그죠? 요쪽 기울기는 플러스 1이고 요쪽은 어디서 만나요? 여기가 V인이 마이너스 VD ON 여기서 기울기가 1보다 작죠? 이러한 커브죠? R2 over R1 결국엔 여기 원점에서 안 만나죠? 이 가운데는 뭐예요? 이렇게 또 연결하면 동작 영역이 결국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포인트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두 개니까 각각의 다이오드가 자 그러면 0일 때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두 개가 다 두 개 다이오드가 다 턴 오프 되는 거죠. 오프가 되니까 그 0에서는 뭐야 이게 커런트가 없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이러한 모델로 여기 지금 이죠 여기 나오고 지금 컨스탄트 볼티지 모델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 드랍이 없다. VD-ON을 0으로 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V는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 구했고 어렵지 않죠?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이오드는 다 했네. 예. 여기 질문 있을까요? 여태까지 한 거?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질문 좋아요. 그 위에 엑서사이즈에서요. 네. 더 위에 이거요? 더위? 두 번째 엑서사이즈. 이거요? 더 가요? 아니요, 그 네, 그 여기 여기 20페이지에 20페이지 1번이요. 20페이지가 어디인가? 이거 더 올라가는 거 맞아요? 여기요? 아니요, 교수님이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그 숫자 중에 20페이지. 여기, 여기. 1번 그 첫 번째 엑서사이즈에서요. 여기. 그 V인이 무한대가 되면 그 다이오드가 숏이 된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R2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가요? R2로 전력이 흐를 수. 얘가 그 칸산 볼테지 모델이냐, 칸산 볼테지 드럼 모델이냐, 아니면은 아이디얼 모델이냐에 따라 다른데 학생이 생각하기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디얼 볼테지 드럼 아이디얼 모델이랑 칸산 볼테지 드럼 모델일 때랑 어디 있나요? 아이디일 때는 그 R2에 안 흐를 것 같고 콘스탄트일 때는 흐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콘스탄트는 뭔가 아이디는 그냥 숏을 만드는 건데 콘스탄트는 유지하려고 할 거. 그치. 칸산 볼테이지는 요 양단의 VD 온이라고 계속 서포트가 되니까 전원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전원이 발생하면 요 R2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드랍만큼 네. 저항에 커런트가 흐르고, 만약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이면 얘가 0볼트니까 0볼트 전압이 생기는 거죠. R2에. 0볼트는 이 옴스로에 의하면 커런트가 0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이오드의 물리적 특성하고 이제 저걸 배웠는데, 칸산 볼티지 모델, 칸산 볼티지 드럼 모델하고 이제 배웠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로 이론을 배운 거예요. 회로 이론에 관련된 거 조금 더 엑서사이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게 다이오드가 추가됐다라는 거. 예? 다이오드가 추가되는 회로를 그냥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거를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의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로 이론을 여러분이 서킷 어나리시스 계속 했던 거, 그런 테크닉을 계속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회로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사실 전자로의 이게 대부분은 요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건데, 그죠? 자, 그럼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 우리 한번 드디어 잘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이번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논리니어한 소자의 특성을 배웠다가 이번에 처음 다이오드라는 놈의 이제 디바이스 특성을 풀라는데 구했더니 얘가 이제 이게 논리니어한 커브가 나온다. 이거 I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D 다이오드 드랍 VT는 서멀 볼테이지라고 그랬죠. VT는 룸템 26mV at T equal 27 degree C 혹은 300 켈빈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다이오드 VD
이 논리니어한 커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기존에는 그냥 심플한 모델로 이제 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 논리니어한 거를 이 이퀘이션대로 나올 때마다 매번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영역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이오드에 만약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다이오드의 전원을 만약에 여기 우리가 특정 전압 VD를 걸었을 때 우리가 얼마의 커런트가 흐르는지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VD에 어떤 소신호라 그러는데 스몰 시그널, 작은 신호를 인가한다. 어떤 작은 신호? 작은 퍼터베이션, 스몰 베리에이션.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퍼터베이션. 작은 베리에이션을 줄 때 이 얼만큼 예를 들어서 델타 VD라고 그러죠. 델타 VD만큼 줬을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커런트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커브를 따라서 델타 I가 흐른다는 델타 I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 흐르면 이렇게 막 변화를 주면 커런트가 이렇게 변하겠죠. 왔다 갔다. 이 커브를 따라서. 그죠? 이 커브를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커브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베리에이션이 아주 작으면 모든 거는 어떻게 다 선형화 시킬 수 있죠. 리니어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논리니어한 특성은 논리니어 캐릭터리스틱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한다. 쉽게 해석. 무엇을 쉽게 해석을 하느냐? 변화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얘를 보면 이 어떤 특정 포인트 VD하고 ID 이게 원이라고 그러니까 VD, ID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요 특정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Q를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Q를 오퍼레이팅 포인트.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항상 특정 커런트와 특정 전압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ID하고 볼티지. 여기는 이제 ID라고 합시다. ID하고 볼티지와 커런트가 정의되는 포인트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0.7V고 그때 커런트를 봤더니 뭐 1mV더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막 1mA에 뭐 0.7V. 또 다를 수도 있죠. 한 0.71V 뭐 0.75V를 넣었더니 뭐 한 뭐 6mm 뭐야 10mm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여기 포인트가 바뀔 수 있죠. 여기 아주 큰 포인트로 Q1 얘는 Q0라고 그러고 포인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알면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특성을 선형화한다. 그럼 선형화하려면 뭐예요?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울기. 그죠?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이정민 학생. 네?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울기는 음. 미분해서 그렇죠. 미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뭐예요? 다이오드 이퀘이션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걸 미분을 해.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I를 라운드 ID 라운드 뭐? VD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요 익스포넨셜, 요 미분 하면 뭐가 돼요, 이거? 가물가물하죠? 익스포넨셜 미분. 응? y는 익스포넨셜 ax. 얘 미분 한번 하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 곱하기 2의 ax죠? 응? 그러니까 요 식은 어떻게 돼요? is over vt 뭐가 돼요? 익스포넨셜 vt죠? 응?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요 is 요 1이라는 요 텀은 아주 작은 여기 익스포넨셜 컴포 요거의 이 양에 비해서 되게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수식을 좀 더 한 단계 더 i는 is 곱하기 이게 심플리파이 더 할 수 있는 거죠. vt 응? 자, 이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d 오버 vt는 얘는 뭐랑 똑같다? 원래식 커런트 레벨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i 오버 vt 이렇게 나오죠? 이 i는 뭐다?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커런트죠. 이때 i는 오퍼레이팅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게 q0다 그러면 얘 v0. vd는 v0라 그러고 i는 i0라 그러면 얘는 i0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Q0에 대해서는 at Q0에서는 뭐가 돼요? 라운드 I 라운드 VD는 I0 나누기 VT다. 그죠? 미분을 해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했다 이거예요. 응? 자,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주영 학생. 이주형 학생 없어요? 네. 자, 이 기울기가 가지는 전기적인 특성은 뭐예요? I하고 V 도메인에서 IV. 전기적인 의미. 캐퍼시턴스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모르겠네. 캐패시턴스. 자, 여기 V. 이런 특성을 가지는 소자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저항. 그죠. V는 IR. 네. 이거죠. 이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IV 커브에서. 저항의 역수. 그렇죠. 저항의 역수죠. 네. The inverse of resistance. 응? 기울기 슬로프 in IV 커브. 이 인버스 오브 리지스턴스를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리지스터 배웠잖아요. 리지스터. 예? 리지스터라고 그랬는데 리지스턴스 이거 역수로 다시 표현하면 I는 1 over R 곱하기 V인데 요 인버스 리지스턴스를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 회로에서 이주영 학생 알아요? 용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리지스턴스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영어로. 전도. 전도. 그래. 네. 컨덕턴스? 네. 컨덕턴스. 얼마나 잘 컨덕트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I는 G 곱하기 V. 그래서 G를 컨덕턴스라 그래요. 예? G는 컨덕턴스고 R은 리지스턴스고 리지스턴스로 나타내고 그럼 R과 G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 역수 관계다 이거. 예? 자 그러면 다이오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다이오드의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요 기울기 라운드 I 라운드 VD 얘는 I 오버 여기 I0 이게 I0 어떤 I0 V0라고 그러죠. 이게 Q0 오퍼레이팅 포인트 Q0에서 at Q0에서 라운드 요거는 뭐야? I0 오버 VT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얘는 뭐다?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를 요는 이제 스몰 시그널 베리에이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 기울기의 의미는 뭐 요 기울기가 가지는 의미는 오로지 베리에이션 네 인풋 VD하고 ID VD가 이렇게 베리에이션 델타 VD에 대한 그죠? 라운드니까 이게 뭐야? 델타 VD에 대한 델타 I를 표시한 거잖아요. V에 대한 커런트 얘를 그래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데 뭐냐면 G라고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GD라고 다이오드니까 D라고 뭐 서브스크립션을 줄까?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그러면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는 뭐가 되느냐? 리지스턴스는 뭐가 돼야 돼요? RD는 1 오버 GD에 해당하고 얘는 뭐다? VT 오버 IH로 해당한다. 역수라 그랬죠? 응. 그러면 우리가 리지스턴스 값을 구할 수 있네요.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는 이 식은 라지 시그널 이퀘이션인데 익스포넨셜 VD 오버 VT 이 라지 시그널 이퀘이션이잖아요. 스몰 시그널 이퀘이션을 봤더니 얘가 저항으로 보이네요. 그죠? 저항 RD 이게 라지 시그널 스몰 시그널에서는 뭔데 얘는 RD 이 RD 값은 I 오버 RD는 VT 오버 I죠. 임승준 학생. 네. 여기 스몰 시그널과 라지 시그널은 말 그대로만 하면 스몰 라지라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는 스몰이고 어느 정도는 라지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 미리볼트면은 스몰이고 몇 볼트면 스몰이고 몇 볼트 이상이면 라지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냐 이거. 응? 임승균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배울 때 제일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스몰 시그널이니까 신호가 아주 작아서 어느 특정 레벨보다 작으면 스몰 시그널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스몰 시그널 어널시스는 우리가 다루는 양이 무엇이다? 변화량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RD라고 하는 저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V는 아예 옴스로 있잖아요. 옴스로에 그냥 V가 아니라 델타 V, 델타 I. 예? 변화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옴스로는 뭐예요? V는 IR이잖아요. 저항의 V 다시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해봅시다. V는 IR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IV 커브 이게 1 오버 R이겠죠. 자, 이 저항에
라지 시그널 저항 값은 그냥 요 슬로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임순균 학생, 예? 이 저항이라는 놈의 예? 스몰 시그널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스몰 시그널 저항. 똑같이 R 오, 그래요. 아, 똑똑하네. 왜냐? 스몰 시그널 저항은 뭘 다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델타 V하고 델타 I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얘는 선형 소자잖아요. 리니어 소자. 원점을 지나는. 그렇기 때문에 라지 시그널 저항과 스몰 시그널 저항이 다 똑같아요. 얘는. 저항의 경우는. 예? 왜 변화량이 그대로 커런트량으로 변화로 나타난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일 잘못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이오드 같이 논리니어한 이런 디바이스 특성이 있어요. 예? I, V. 오퍼레이팅 포인트 요 포인트를 딱 잡았어요. V, 제로, I, 제로. 그 요 놈의 저항을 구해라 그러면은 논리니어한 놈이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저항밖에는 디파인을 못 하는데 그냥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R은 V, I 나누기 I0 나누기 V0 해서 요 기울기가 저항 아니냐 요 기울기에 요게 원점을 요 포인트를 원점을 통과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 이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는 이거는 정의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얘를 선형화 시킨다. 어디서 요 포인트에서 선형화 시켜서 이게 리니어라이즈 했을 때 요 델타 V와 델타 I 요 비율 상관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 어떤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진 놈을 얘를 컨덕턴스 G 이라고 그러고 얘는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의 반대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베리어블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로어 케이스 레터로 다 표현해요. 로어 케이스 그러니까 소문자로 표현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I, V 그죠? V는 IR 이렇게 있잖아요. V는 IR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V는 소문자 V, I도 소문자 I. 근데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시그널이나 스몰 시그널이나 이제 같은 저항값을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 레터로 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델타 V와 라지 시그널 퀀터티의 델타 V와 델타 I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 예? 요거는 이렇게 표현, 이거나 이거랑 같은 거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VI를 봤을 때는 항상 얘는 베리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그러면 그런 베리에이션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오퍼레이팅 포인트 Q를 정의했잖아요. 항상 논리니어한 식이 있으면 특정 커런트와 볼테이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 디바이스를 가져다 놓는 행위를 바이어싱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포인트를 오퍼레이팅 포인트 혹은 바이어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여기서 이제 인트로듀스 하는데 맞나? 조수지 학생 이게 피직스라 처음 들어보죠. 바이어스라는 거. 조수지 학생 없는 것 같은데. 조문모 학생, 조준모 학생. 네, 예, 바이어스를 잡는다, 바이어스를 한다. 이런 표현을 들었었어요? 회로 이론에서? 회로 이론 안 들었습니다. 이 학생도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은 학생이 많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학생 생각은 어때요? 드랍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바이어스라는 게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조준모 학생. 편향이나
그런 뜻 아닌가요? 그죠? 편견, 편향 뭐 이런 거죠. 뭔가 베이스로 뭔가 잡혀 있는 값.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나 회로에서는 바이어스라는 거는 어디가 있어? 여기 그림을 내가 그냥 그렸는데 어떤 전기 신호가 어디 갔어? 전기 신호가 VB라는 전압 레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요 VB라는 레벨 자체를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죠? 예? 이 바이어스라는 건 어떤 그 옵셋 DC가 어떤 특정 동작 포인트로 갖다 놓는 건데 이때의 동작 포인트는 VB라는 어떤 전압 레벨. 이것도 전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전류 레벨이 특정 전류 레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변화량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는다, 바이어스를 잡는다 뭐 어떤 바이어스라는 거를 이제 잘 잡았다, well biased 돼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어떤 특정 IV 포인트에 갖다 놓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외부의 어떤 변화량은 존재하지 않고 그 변화량 없이 갖다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가장 간단한 이제 그럼 이 변화량을 언제 그럼 우리가 관심 있어서 그러면은 보느냐? 우리 지금 벌써 13분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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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질문. 그 교수님께서 VDON 설명하실 때 VDON이 대략 0.7V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요? 예.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나도 어디서나 근데 대충 해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커런트의 레벨 네? 예. 그냥 다이오드 특성을 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한 특성을 갖잖아요. 볼티지 V 값을 변화시키면 커런트가 변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커런트 레벨에서의 VD 값을 구해보면 대부분 다 0.7V 근처에서 잡혀 있다라는 거. 뭐 0.5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0.6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값은 대략적으로 그냥 딱 일정하게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한 0.7V 정도 걸린다. 예? 심플러파이 간략화하는 거, 룰 오브 썸이라고 그러나 대략적인 그냥 넘버인 거예요. 실제 정확한 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i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건데 요 is 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알면은 뭐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 넣어보면 대부분 이 정도 레벨에서 잡힌다 이거예요. 논지로. 근데 진짜로 아주 작은 커런트 잡으면 당연히 전압이 달라지겠죠. 뭐 10mm도 걸릴 거고 뭐 그죠? 뭐 100mm도 걸릴 거, 100mV도 걸릴 거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냥. 예? 이걸 주어주면 우리는 뭐를 또 역산할 수 있어요? IS가 얼마인지도 역산할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0.66V를 걸었더니 10mm가 흘렀다. 그럼 IS 알잖아요. 그죠? VT는 아는 넘버니까. 그렇게 역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용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딱 고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0.7이라고. 네. 이게 제로마다 좀 다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